네, 오늘은 우리 페이지 6쪽에 있는 제2회 기출문제에서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이 제목과 그리고 결제란 그리고 제2작업에 있는 목표값 찾기까지 복습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이 제목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 메뉴에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삽입이라는 메뉴 눌러주시고 그리고 도형 들어가도록 할게요. 도형을 들어가시면 들어가실 때 그냥 위에 도형 누르셔도 되고 아래쪽 화살표 누르셔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을 찾을게요. 그러면 우리 기본 도형에 첫 번째 줄에 있네요. 여기 평행사변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로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평행사변형으로 그릴 건데, 그리실 때 보시면은, 여기가 한 G셀까지 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A셀, 위에 살짝 여백 있고, 아래도 살짝 여백 있잖아요. 자, 그거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려보면, 한 요 정도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요. 됐죠? 자, 그려진 상태에서 그대로 글씨 쓰도록 할게요. 1월 사원 출장 현황이라고 글씨를 쓰고요. 자, 글씨를 다 쓰셨으면 조건을 한번 볼게요. 도형에 평행사변형으로 그림을 그렸고, 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굴림 24 검정 굵게 그리고 채우기 노랑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하시려면 글자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는 것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도형 자체를 선택하고 하시면 한 번에 해결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형에 이렇게 보시면 테두리 있죠. 바깥쪽 테두리, 이 테두리에서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도형 자체가 선택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굴림 24 검정 굵게 하도록 할게요. 자, 글꼴에서 굴림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 그리고 굵게 그 다음에 글자가 가운데로 되어 있죠. 자, 가운데 정렬해주고 글자 크기는 24로 설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굴림, 진하게, 글자색, 검정, 글자 크기 24, 가운데 정렬 요 5가지를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5가지 실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글자가 좀 위로 올라가져 있어요. 정중앙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세로도 가운데 정렬하라고 이렇게 6개를 다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굴림 24 굵게 글자색 검정 그 다음에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정렬. 자, 다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또 2개가 남았죠. 채우기는 노랑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주라고 되었습니다. 자, 채우기 노랑은요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페인트통이 채우기거든요. 자, 페인트통 누르셔가지고 옆에 화살표 눌러주신 다음에 정확하게 노란색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네, 자, 마지막 하나요. 그림자 남았습니다. 오프셋 오른쪽. 자, 그림자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서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서식은요, 여기요. 그리기 도구에서 서식을 눌러주셔야 이 도형에 대한 서식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식 눌러주시게 되면 도형 효과에 들어가야 그림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형 효과. 이 텍스트 효과하고 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도형 효과 들어가 보시면 자, 그림자에 들어가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우리 그림자 봤을 때 이렇게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오프셋 오른쪽이라는 거는 바깥쪽에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안쪽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림자가. 이번에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바깥쪽 두 번째 줄에 있는 오프셋 오른쪽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목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결제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결제란을 만들 거고요. 자, 만든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를 할 거고 붙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본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쪽에다가 내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 나중에 우리가 열 너비도 바꾸고 행 높이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요 위에다 하면은 나머지 원본 데이터가 영향을 미치니까 미치지 않을 공간, 우리 여기까지가 데이터 썼잖아요. 그럼 한 요 정도에다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글씨를 먼저 쓸게요. 어떻게 쓰냐면 얘 보고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에다 쓸게요. 담당, 옆에 칸이 팀장, 그 옆에 칸이 부장 써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두 셀은 합쳐졌어요. 그죠? 여기가 지금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블럭을 잡아주시고 병합 후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셨죠? 네, 그리고 결 쓰시고 줄 바꿔서 써야 되니까 Alt, Enter 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이 들어갔어요. 괴선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8칸을 다 블럭을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괴선 넣는 거 있죠. 모든 테두리. 여기 테두리 넣는 곳에 가셔서 오른쪽 화살표 눌러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요. 되셨죠? 그리고 글자는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글자들이 다 표의 가운데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미 선택되어 있는데 적용이 안 돼 있는 것,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또 한번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되셨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여기서처럼 보기 좋게 요 줄은 조금 좁고 요 줄은 조금 넓고 요 열은 결제란은 조금 좁고 요거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맞춰보도록 할게요. K열은 조금 좁아야 되니까 한 요만큼 돼야 되니까 K와 L 사이의 이 선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할게요. 조금 줄여졌나요?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쭉 따라가 보시면 이 16도 칸이 조금 넓어요. 그래서 조금 아래로 이렇게 넓히도록 할게요. 그리고 17. 17은 더 많이 넓죠. 17과 18 사이에 선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네, 쭉 늘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늘려주시면 돼요. 어때요? 결제란 잘 만들어지셨나요? 자, 너무 크다 싶으면 조금 줄여주시면 돼요. 우리 결제란처럼 만드시면 됩니다. 자, 만드셨으면 얘를 복사하도록 할게요. 자, 결제부터 마지막 칸까지 블럭 설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복사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네, 마우스 오른쪽 복사 누르셨죠? 네, 컨트롤 C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데다 갖다 놓으시고요. 붙여 넣을 건데 그냥 컨트롤 V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컨트롤 V 저만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안 되겠죠? 자, 컨트롤 V가 아니라 붙여넣기에 들어가시면 아래쪽 하단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으세요. 이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면 그림으로 붙여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쯤에 있네요.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아래쪽에서 세 번째, 네, 그림으로 붙여넣기 보이시죠? 네, 요거 눌러서 이렇게 그림으로 넣어주시면 어디든지 내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처럼 이렇게 보기 좋게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리고 줄이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조금 진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상관없으세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제목 넣으셨고 그
그리고 결제란도 넣었습니다. 결제란이 조금 저 위 높이가 좀 작아 보여서 이렇게 조금 늘리도록 할게요. 옆에 도형이랑 조금 맞출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 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 하셨고요. 결제란 하셨습니다. 하셨죠?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함수를 조금 했어요. 두 개의 함수,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 빠진 거 있죠? 이 원본 데이터는 삭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 흔적까지 삭제를 해요. 그래서 아예 K10부터 시작해서 N10까지 블럭을 잡아요. K 영어에서 드래그 합니다. 열 자체에서 K열, L, M, N까지. 자, 블럭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삭제 눌러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15, 16을 제가 건드려 놨잖아요. 그래서 15, 16, 17, 16, 17을 블럭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눌러주시면 자, 원본 데이터 삭제 됐습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쉬운 함수 하나씩 하자 그래서 5번 함수 했어요. 최대 출장비. 자, 5번이 지금 어디에 써져 있냐면요. 책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5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에다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 일단은 클릭을 해주시고요. 사원의 최대 출장비를 구하래요. 자, 최대 출장비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을 찾으라는 거죠. 네, 아마 여기가 윗부분에서 우리가 정의를 해놨을 거예요. 출장비라고 이름을 딱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출장비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최대 출장비를 구할 거고요. 그 함수는 MAX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겠대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요 위치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는 해주세요. 모든 함수의 시작은 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M, A, X 하고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가로를 열어주셔도 됩니다. M, A, X라는 함수 안에서 그 인수들을 써주실 건데 함수명 써주시고 가로로 열어준 다음에 마지막은 가로로 닫아주시면 돼요. 자, 가장 큰 값을 구할 거예요. 근데 무슨 값을 구하실 거예요? 여기 출장비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실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블럭을 잡아주시면 돼요. 52만원부터 15만원까지 쭉 블럭을 잡아주시면 이름을 정의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출장비라고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가로를 열었으니 가로를 닫고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가로를 닫아주세요. 그리고 엔터.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가장 큰 데이터 값 54만 6천원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sum 그 다음에 average, max, min 자,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는 sum 하고 가로 열고 블럭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에버리지도 마찬가지, 맥스도 마찬가지, 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 하나 했고요. 여기 함수 했어요. 그리고 함수 4번도 했거든요. 자, 4번은 조금 어려운 함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수업 시간에 잘 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지금 어디에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지금 4번이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14셀에 클릭을 하십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사원의 출장 일수의 합계래요. 사원이면은 요거죠. 출장 일수요. 잠깐만요. 사원의 출장 일수면 요거.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사원이니까 쭉 따라가서 요거. 이제 없죠? 4원, 4원, 4원 거 6일, 7일, 8일, 그 다음에 11일.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네, 11이 여기 나오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1이 나오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에다가 는 해주시고요. 함수명은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dsum이라고 나와 있으니 우리 dsum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ds까지만 써도 되고요. dsum 다 쓰셔도 돼요. 어찌됐던 밑에 이렇게 함수명이 나오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네, 함수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수가 3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인수를 암기해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처음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쪽에 보시면 fx라고 해서 함수 마법사가 있어요. 이 함수 마법사의 도움을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마법사를 클릭할게요. fx 클릭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인수 3개가 나오죠? 이 인수 3개에다가 다 넣어주셔야 돼요. 먼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관련 데이터 목록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목록으로 그거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블럭으로 잡으라고 하는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제목까지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범위를 잡으실 때. 자, 제목까지 포함해서 전체 범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번호 제목이잖아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내가 작성한 데이터, 모든 데이터, 여기까지요. 여기는 아직 계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되지 않고요. 우리가 원본으로 썼던, 네, 처음에 타이핑했던 그 범위만을 블럭을 잡습니다. 자, 꼭 제목을 포함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자, 사원번호부터 시작해서 네, 여기까지 2023년 1월 12일까지 블럭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끝났어요. 그 다음 필드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필드는 열의 위치를 나타낸대요. 내가 합을 구하고자 하는 열의 위치요. 지금 우리 아까 뭐라 그랬냐면 문제가 사원인, 직급이 사원인 출장 일수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합을 구할 거죠? 출장 일수의 합을 구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내가 카운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줄이 앞에서부터 몇 번째에 있는지를 체크하래요. 내가 범위 설정한 거에서. 자, 그러면 한번 세워볼까요? 자, 여기가 1열이 될 거고요. 여기가 2열, 3열, 4열, 5열, 6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6이 돼야 돼요. 필드가 6. 우리는 그냥 요거를 숫자로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6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 조건입니다. 찾을 조건이 있는 셀 범위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건이 뭐죠? 사원인 일수를 누적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은 사원이에요. 직급이 사원. 그러면 사원이니까 여기다 사원이라고 쓰든지 요걸로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요것만 클릭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D자가 붙은 함수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목을 꼭 포함해야 된다고. 조건도 제목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범위가 직급이 사원인 거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급이 사원인 거 D4부터 D15까지를 블럭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1이라고 답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d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네, 우리가 조건에 맞는 합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와 같은 함수가요. 지금 sum이죠. 그 다음에 D average, 그 다음에 D max, D min 다 네 가지 다 똑같은 함수입니다. 사용법 똑같아요. 단지 합계냐, 평균이냐, 최대값이냐,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냐, 그 차이뿐이에요. 네,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뒷섬 함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and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일자를 붙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 붙였었잖아요. 이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결과 나온 거에다가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 결과값이 11이 나온 거잖아요. 이 결과값이 11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다 일자를 붙여야 되거든요. 붙이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다 1을 쓰게 되면은 이게 수식에 맞지가 않아요. 11이라는 거와 1이라는 거를 합쳐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령이 요거예요. 앰퍼센트. 요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앞에 11이라고 계산되어진 거와 앰퍼센트 연결을 하겠대요. 자, 무슨 글자를 연결을 하냐면 1이라는 글자를 연결을 하겠대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엑셀에서는 이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인지 숫자 데이터인지 되게 중요해요. 근데 1이라는 거는 문자 데이터죠. 문자 데이터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나는 문자야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표현을 앞뒤로 큰 따옴표를 찍어주시면 나는 문자야 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앰퍼센트 써주시고 뒤에다가 1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네, 연결이 되는 겁니다. 11, 1이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엔터 한번 쳐볼까요? 어때요? 11이라고 안에 딱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가운데 정렬할게요. 다 문자니까. 이거 오른쪽 정렬해야 되겠네요. 네. 오른쪽 정렬. 왜 그러냐면 얘가 오른쪽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오른쪽 형식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 연결하는 방법도 해봤습니다. 요것도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 작업에서 목표값 찾기까지 했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래요. 자, 1작업에서 B4부터라는 거는 여기부터 H12라는 거는 여기까지. 이걸 제가 앞으로 원본 데이터라고 할게요. 네, 원본 데이터만 블럭을 잡아요. 잡으셨죠? 자, 복사. 그냥 단축키 쓸게요. 컨트롤 C.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제2작업으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하라 그랬냐면 B2셀에다 하래요. 그래서 B2셀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B2셀. 그리고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자, 붙여넣기는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별표가 나오고 하는 거는요, 샵이 나오는 거는 그냥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열과 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서 칸을 좀 넓혀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 크기 조절했다고 해서 감점사항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해결을 했으니 조건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값 찾는 거고요. 여기부터 해결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B11부터 여기부터 G11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병합하래요. 병합하라고 하고 거기에다 글씨를 이렇게 써달래요. 자, 병합하겠습니다. 우리 블럭 잡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신 다음에 글씨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띄어쓰기 없이 단위 1이라고 붙였네요. 자, 글씨를 썼고요. G11까지네요. 잘못 봤어요. 여기 G11까지. 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11셀에 H11이라는 건 여기죠. 여기에다 하라는 거니까 여기다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영업부에 출장비의 평균을 구하래요. 영업부라는 거는 조건이에요.
그쵸? 합은 무슨 평균을 구하는 거냐면 출장비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은 평균이니까 에버리지인데 무슨 이게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에버리지로 사용을 하래요. 그래서 d-average 함수를 쓰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 꼭 요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다 커서 클릭하시고요. 는 d-average. 자, da까지만 써도 쭉 나오니까 더블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인수가 많으니 도움받기로 했죠? fx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fx.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라 그랬죠? 원본 데이터 전체. 우리 이게 다 원본이잖아요. 원본 복사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해서 전체 범위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실질적으로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열의 위치요. 그거를 숫자로 표현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블럭을 잡았으니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 3열, 4열, 출장비니까 출장비는 5열에 있으니 5열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필드는 5고요. 그 다음 마지막 조건을 쓰셔야 되는데 조건은 지정한 조건이 있는 셀 범위예요. 셀 하나가 아니에요. 셀 범위예요. 영업부라 그랬으니까 영업부만 찍고 싶어도 그렇게 찍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포함해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부서명이 영업부인 거라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조건 범위는. 네, 이렇게 되셨다면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d-average 함수 이용해서 다 계산했고요. 테두리를 주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안 하면 감점이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전체를 블럭을 잡으시고요. 위에는 이미 테두리 되어 있으니까 안 돼 있는 이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 그냥 모든 테두리 한번 주세요. 어떤 테두리로 하라는 말 없잖아요. 그리고 출력 형태도 없으니 그냥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없으면 여기요. 모든 테두리. 있으면 그냥 밖에서 클릭. 되셨고 이제 나왔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도 하래요. 얘도 가운데 정렬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정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된 거예요. 테두리하고 가운데 맞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도록 할게요. 영업부의 출장비의 평균. 자, 출장비의 평균이 지금 현재는 314000인데 이게 30이 되려면 민시후의 출장비 요게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지 목표값을 찾으래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수식이 있는 셀, 우리가 아까는 d-average라고 계산한 이 수식이 있는 셀이요. 요 셀에다 놓고 작업을 하시면 아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목표값 찾기는 데이터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자, 데이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자, 눌러주셨을까요? 네, 그리고 가상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분석 눌러주시고 목표값 찾기 누르도록 할게요. 목표값 찾기. 수식셀은 현재 이 셀이 수식셀이에요. 수식이 들어있는 셀. 그래서 여기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찾는 값. 찾는 값은 우리가 얼마를 찾으려고 해요? 30만원이 되려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찾는 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30만원이에요. 30. 그리고 마지막 값을 바꿀 셀은요. 민시후의 출장비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는 민시후의 출장비예요. 그래서 요 셀 F3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F3셀 클릭. 자, 되셨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숫자가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인. 자, 30으로 바뀌었고 민시후도 바뀐 거 확인하셨죠? 요 그냥 30으로 놔둬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네, 확인. 여기에서 홈에서 그냥 콤마 한번 찍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랑 형태 맞춰주기 위해서 쉼표 찍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안 되나요?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냥 쉼표 안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것까지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복습할 때 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